애매하고 모호한 사이, 정당방위와 폭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을 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셨어요. 변호사로서 아마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들을 텐데, 야 이거 뭐 싸울 때 말리다가 멱살 잡거나 이렇게 좀 밀치면 쌍방폭행이라며? 뭐 이런 얘기 많이 친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말리고 싶어도 그거 뭐 괜히 연루돼서 할까봐 시민의식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게 정당방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정당방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거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예, 집에 도둑이 침입을 했는데 예. 그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도둑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집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들고 이 절도범을 폭행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형법상 우리 법상으로 보면 형사법상으로 이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빨래 건조대를 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그 예.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했다. 예. 결국 또 나중에 상처가 났죠.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 가해자는 네, 지금 처벌을 받은 상황이죠.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예. 불인정이 되고 결국 예. 대법원까지 가서 처벌받는 걸 확정이 네.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도둑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식물인간이 네, 됐다가 나중에, 식물인간이 네, 됐다가 뇌사 상태에 있다가 예. 9개월 만에 죽었어요. 예, 소송으로 사망이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게 예전에 이 뉴스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이게 야 그럼 우리 집에 도둑 들었는데 그거 방어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1심 판결 정당방위 안 된다라고 했던 판결이 나왔을 때 굉장히 그 댓글이나 인터넷 댓글이 굉장히 험악했어요. 이 판사가 미친 거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뜯어보면은 저희가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정당방위가 아닌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부분이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을 굳이 나누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도범이 절취행위를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 중지시키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 이후에 그 정도를 넘어서 이 빨래 건조대를 가지고 후속 폭행을 하게 된 거는 그거는 정당방위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네,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정당방위 요건 중에는 일단 자기한테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나중에 제압이 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한 폭행은 일단 부당한 침해 자체가 없었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에서. 예. 그리고 그 빨래 건조대로 폭행한 것 자체가 또 상당성도 넘었었다. 예.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이게 대법원 판례를 제가 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고인은 야간이고 다른 가족들한테 해를 끼칠까봐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정에 오기까지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한 바도 없고 실제 당시 경찰이 올 때까지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런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는 그 문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결과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뭔가 비난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는 압니다. 법감정에 의했을 때 봤을 때 우리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민정서상 안 맞아요. 그런데 판결문을 잘 읽다 보면요, 판사님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예, 다 판결 이유가 남고 판사가 서명을 하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평생 남아요. 이게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남는 거라서 죽고 나서도 남는 거죠, 그 판결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뭐 허황된 판결을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정서상 안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교수님 이게 정당방위가 도대체 정확하게 언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인지 그 법률적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게 지금 법률 용어거든요, 이게. 예. 이게 지금 형법 21조의 조문을 보게 되면 부당한 침해를 네. 방해하기 위해서는 네.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상당한 이유가 뭐냐? 방금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어느 군인이 어느 가정집을 침입했어. 그래가지고 강간을 하거나 폭행을 했다. 그걸 남편이 보고 그 범인이 예. 칼을 찔렀어. 예. 그래서 칼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되찔렀어. 예. 그래서 죽었어. 예. 그랬을 때 바로 정당방위가 성립되느냐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건 됩니다. 예. 왜 되냐면 그 상황이 말이죠. 공포, 경악, 네. 익사이팅, 흥분, 예. 그리고 당황스럽잖아요. 예. 지금 내 마누라를 칼로 찔러.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예. 이럴 때 내가 덤벼서 칼을 뺏어가지고 상대편 찔렀다. 네. 이건 정당방위가 예, 된다는 판례가 최근에 있죠. 있었죠. 예. 그래서 네. 참 애매한데요. 네. 아마 변호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판사들은 이 상황에 따라 네. 또 사건에 따라 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예. 참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애매모호하죠. 사실. 네네. 밥그릇의 커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한 이유를 인지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골로 갑니다, 판사님. 그러니까 판사님들은 나중에 사실 결과나 어떤 증거 자료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거나 이렇게 뭐죠? 담력이 센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뭔지도 모르고 집어 던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뭐 그게 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한 물체를 해가지고 뭐 그게 하필이면 또 머리에 맞았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이거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사안에 따라서 판사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건데 아마 판사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거 좀 정당방위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한테 불리하게 나온다, 정당방위가 아닌 걸로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방해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칼로 하나 찔렀어. 네. 에? 내가 칼 받아가지고 2번, 3번 찔르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의견 좀 주시죠. 예, 정당방위. 결국에는 이게 사람 마음을 예.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할 때 그런 고의가 있었느냐, 네. 그런 의도로 했느냐라고 네. 하는데 그걸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는 네. 경우에 대부분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네.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데 그냥 팔을 찔렀다. 네. 그냥 발을 찔렀다 그러면 그냥 칼로 네. 그냥 상해를 입힐 정도였다 생각하겠지만 그 네. 칼로 예를 들어서 목을 찔렀다. 네, 네. 그다음에 심장 쪽을 찔렀다. 그렇게 보면 죽이려고 했다고 예. 생각하죠. 당장 그 당사자는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예. 칼로 목을 찔렀는데 이거 예. 죽이려고 의사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정말 그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그 네. 의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인 어떤 나타난 그 결과적인 모습을 보고 예. 판단할 수밖에 없는 좀 한계도 있지 않나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이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판례가 있어요. 뭐냐면은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사람을 제압해서 칼을 뺏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실은 칼을 든 애가 뭐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제압을 한 사람이 칼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칼 가지고 다시 위협을 하고 이게 누굴 찌르려고 이게 아니고 칼자루 있잖아요. 칼등을 가지고 야 누가 이런 물건 갖고 이러고 하고 다니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툭툭툭 이제 그게 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으로 이거 한 게 맞느냐 이게 쟁점이 된 사례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위험한 물건으로도 보지 않은 그런 사건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방위 논의랑 이렇게 봤을 때 그때마다 사실은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이 이런 대표 발의했습니다. 야, 정당방위를 추정하는 법률을 만들자. 추정. 추정. 내가 평온 공연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나를 때려눕히고 예. 도둑을 해가려고 그래? 네네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내가 걔를 때려 잘못 죽였다. 예. 이건 정당방위로 보자. 네. 정당방위로 추정하자. 이런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요. 예.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야간에 주거 진입을 해서 대항하는 행위를 했다. 정당방위로 추정하자. 그리고 강간에 대항하기 위해서 정당한 행위를 했다. 예. 이것도 정당방위로 추정하자. 네. 이렇게 형법을 개정하는 국회 법률안이 지금 예. 왔는데 법사위원회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범죄를 이렇게 좀 방어하는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차원에서도 범인들이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정당방위라고 웬만큼 인정을 해줘버리면은 자기네들도 사실은 좀 움찔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오히려 지가 죄를 저질러 놓고 되레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그런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우리 법제에 있어서는 어떤 정당방위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뭐 개정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사실 사법부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물론 뭐 형사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법 적용을 해볼 것인가. 적용의 문제가 좀 더 예, 남아 있지 적용의 않나. 문제가 예. 예, 문헌은 이렇다 쳐도 법률 네, 요건 자체는 뭐 상당성이다 뭐다 많은 재량이잖아요. 사실 상당하다는 게 뭐 그렇죠. 그 부분은 예. 어차피 물론 법에서 정해놓은 최소한의 해석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 적용의 문제는 남아 있는 거니까 결국 예.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정당방위 이슈는 한 뭐 요 정도 논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당방위는 아직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적용에 따라서 사실 판례를 찾아봐도요.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예, 제가 뭐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그 부분에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된 판례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요. 인정되는 판례는 사실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적용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좀 엄격한지를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용주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무상에서 법원에서 적용하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 실무상의 어떤 적용의 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